네,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에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인데 그나마 이번 주말은 모처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네, 또 태풍 종다리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폭염 상황과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덥더라고요. 아침에 오는데 굉장히 습도가 높은 것 같고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반가운 소나기 소식이 있네요. 네, 뭐 일단 더위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네. 이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어제 영남 지역에서 또다시 수온주가 40도 안팎까지 올라갔는데 이 밤사이 열기가 충분히 식지 않으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은 오늘로 일주일째, 그리고 이 대구와 포항 지역은 벌써 16일째 이 극심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 워낙 기온이 높게 시작하다 보니까 낮에는 조금만 열기가 가해져도 이 극심한 폭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이 대구는 36도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반가운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아침부터 밤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전국 많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고 60mm의 좀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네. 일단은 좀 더위를 식혀주는 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폭염을 완전히 꺾지는 못할 것이고 또 소나기 특성상 이 강수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그렇죠. 더위를 뭐 잠깐 달래준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오히려 또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후텁지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장기간 폭염으로 지면이 뜨겁게 데워져 있다 보니까 네. 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때는 또 무섭게 발달을 합니다. 이 남부 내륙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가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산간 계곡으로 야영객들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계곡에서는 또 특별히 좀 이 기습적인 폭우에는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 이 밤부터는 또다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휴가를 좀 망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나기 소식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앞서 영남 지역에서 어제도 40도를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덥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정말들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뭐 이 보통 극심한 폭염을 두고 가마솥 더위 그리고 찜통 더위 뭐 이렇게 좀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올해 같은 폭염은 어떤 뭐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좀 설명이 잘 안 될 만큼 그야말로 좀 기록적인 폭염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먼저 또 이번 주에 각종 더위와 관련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갱신이 됐는데요. 네. 이 먼저 경북 경산 하양읍이 뭐 이틀 전에 40.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었고 네. 어제 경북 의성 같은 경우도 이 39.9도 이 지역은 이 공식 기록으로 들어갔는데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지난 1942년에 대구에서 이 40도 기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1위 기록인데 역대 1위 기록에 불과 0.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2위 더위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최악의 더위가 올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이 언급돼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중하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네. 이 상공으로는 이 티벳 고기압에서 발달된 열파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층으로 열기가 가득 차 있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 이 펄펄 끓고 있는 찜통 위에다가 가마솥 뚜껑을 하나 더 씌워놨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열기가 빠지지 못하고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폭염이 심해지고 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번 주말에 이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그래도 한반도 상공으로 좀 찬 공기가 조금씩은 흘러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상당히 좋은 신호, 희망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뚜껑이
조금은 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소뚜껑에 비유를 하시니까 꼭 느낌이 야외 네. 나가면 꼭 찜질방 같은 데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더위가 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덥다 보니까 오죽하면 태풍이 기다려질 정도거든요. 이 지금 12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데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태풍 종다리가 이 폭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종다리의 경로를 좀 살펴보면 네. 이 현재 태풍 종다리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쯤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방향을 서쪽으로 크게 틀어서 이 월요일쯤에는 남해상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그래픽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보통 태풍 진로와는 이번 종다리 태풍이 좀 상당히 다른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태풍은 북위 30도를 넘어서면은 이 편서풍을 만나서 동쪽으로 전향을 하는데 네.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행을 하고 있는 이례적인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한반도 근처로 북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 폭염을 식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네. 불러일으켰는데 좀 아쉽게도 이 태풍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해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이 동쪽과 서쪽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이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약간 완화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이 서쪽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동풍이 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뜨거운 열기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폭염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오히려 있습니다. 안 좋아지겠네요. 네, 약간 역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뭐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네.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일단은 태풍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말엔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좀 폭염이 좀 차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습도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이 다음 주에도 이 좀 극심한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일단 8월 초까지는 이렇다 할 비 소식이 들어있지가 않고 이 35도 안팎의 폭염과 또 밤에는 이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폭염이 주춤했었던 이 동해안 지역도 이 태풍의 비구름이 물러가게 되면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태풍이 워낙 변칙적인 진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앞서 이 폭염의 견고한 폭염 구조에 미미한 틈이 보이고 있다. 뭐 소뚜껑이 조금 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이 7월 말에서 8월 초가 한반도가 가장 무더운 시기임을 고려해 보면 폭염이 조금은 완화되더라도 뭐 계속해서 무더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8월 중순까지는 좀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덥다 보니까 가축들도 폐사를 하고 또 인명 피해까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폭염이 뭐 올해만 끝이다 뭐 이런 보장도 없고 앞으로도 뭐 계속될 수도 있고 어떻게 이 폭염 같은 걸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 기상청에서도 올해 폭염은 이 단순히 더위로 고통을 받거나 뭐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네. 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이 열사병이나 탈진으로 벌써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고 네. 이 가운데 2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폭염이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상재해 중에 이 폭염이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폭염을 좀 재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네.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특히 실내에서도 이 열사병이나 뭐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대부분의 폭염 피해자가 이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도 이 온열 질환자가 3명 중에 1명이 발생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봤을 때 20대에서도 폭염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령과 뭐 상관없이 이 폭염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염 전망과 대처법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